안녕하세요. 프랭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국이 5일부터 대대적인 봉쇄 조치를 합니다. CL9가 확산되면서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뉴스위크 일본어판이 특종 기사를 게재했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도가 다르다부터 마스크 쓰고 밥 먹냐부터 논쟁이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한가 봅니다. 시끄러운 상황을 소개합니다. 영국은 누적 확진자가 2만여 명이 넘고 있으며 사망자는 4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하원은 CL9 봉쇄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5일부터 12월 2일까지 3단계 봉쇄 조치가 적용됩니다. 영국 전역의 비필수 업종 가게와 식당 영업은 완전히 중단해야 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등은 문을 열지만 다른 가구 구성원 가운데 한 명과 만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결국 작은 모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2일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영국판 고투이 정책이 CL9 유행 확대의 원인이었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CL9 감염을 유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국의 워릭 대학이 지난 10월 3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 발생한 CL9 집단 발생의 17%가량은 이 캠페인 때문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외식 정책 캠페인에 참여한 레스토랑은 2019년에 비해 손님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 종료 후에는 급격하게 손님이 줄어들면서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릭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캠페인에 참여한 레스토랑과 CL9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 등을 교차해 확인한 결과 캠페인 이용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CL9 감염 집단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미 이런 사실은 스카이뉴스 등에서도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투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행 캠페인 예산에 다시 767억엔, 약 8,337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1만엔으로 12,500엔권의 종이 쿠폰을 살 수 있는 25% 프리미엄 쿠폰이나 온라인으로 음식을 예약하면 다음 방문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부여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소식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확대되고 있다. 민도가 다른데 영국은 진작 그만두어야 했다. 민도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자. 위생 개념이 다르다. 손 씻기와 양치질 습관이 없잖아.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 최근 일본에서 증가하는 것은 역시 고투 탓이야. 영국인들은 일본의 화장실을 보면 기절한다. 갑자기 민도를 올릴 수는 없지. 그래도 불안한 네티즌들은 여러 자료들을 뒤져서 일본은 특별하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영국의 과학 저널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75% 이상 넘어가기만 해도 CL9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의 50%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CL9에 감염될 확률이 4.0이라면 75%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 숫자가 1.0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 발생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서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까지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본인들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민도이다. 영국인들은 까불다가 저렇게 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들은 고투이 정책은 영국과 동일하다. 그동안 먹고 마시느라고 마스크 벗었지 않느냐. 마스크를 쓰고 밥 먹었냐. 근거 없는 큰소리 치지 말아라.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라면서 불안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영국의 외식 캠페인은 CL9 확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난 8월에 현재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음식점 할인 혜택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 나웃에 등록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50% 할인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음식 또는 무알콜 음료에 대해 한 개 식당에서 1인당 최대 10파운드, 약 1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쿠폰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식당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영국 정부는 5억 2,200만 파운드, 약 7,412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8월 이벤트가 끝나고 난 후에 9월 들어 새로운 C19의 전파가 확산이 되면서 중순부터 대규모의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영국 정부의 이 나웃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영국의 존슨 총리는 BBC의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두 번째 확산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경제활동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발생할 수가 있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 영국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이 나웃 정책이 두 번째 확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실제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의심스럽다. 캠페인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도리어 재확산으로 다시 영업정지와 외출 제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더 큰 절망적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가디언지의 특종 보도에 의하면 재확산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가혹한 3단계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도리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유흥 및 레저 사업체의 폐쇄, 외부의 사교적인 모임 일절 금지, 개인의 외부 숙박 제한, 조직적인 아마추어 스포츠나 사교 클럽과 같은 공동 취미 활동 전면 금지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일본은 영국을 따라가며 현재 상황이 최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일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C19 신규 판정자는 1,024명이며 이는 76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1일 1,034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인데 공교롭게도 고투잇 정책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쿄도가 269명 등 일본 전역에서 C19 판정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일 판정자가 100명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어 가는 이 와중에 뉴스위크 특집 기사로 보도한 기사는 충격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일본 네티즌들은 민도가 다르다, 마스크 쓰고 밥 먹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서 전세계 바다를 누비며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끝없는 항해,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해적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범죄자이며 따라서 어떤 항구에도 정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훔칠 뿐입니다. 특히나 그들은 늘 무기를 달고 살며 신의도 법도 모르는 악당입니다. 해적이 언제부터 나타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류가 해상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났다고 추측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서도 국제적 문제로 야기되고는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적의 화력과 기동력도 기술 발전으로 개선되어 현대 해적들은 고속보트에 AK 소총이나 RPG, GPS 등 항법 장비와 현대식 무선 통신기 등으로 무장하고 기습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를 타고 다니더라도 무기만 있다면 대형 상선도 쉽게 점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만이나 말라카 해협 등의 지역은 지금도 해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카 해협은 중동의 석유와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 보충지로 언제나 상선들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노리는 해적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들어서 해적질로 가장 유명해진 곳은 소말리아인데요. 이곳은 완전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입니다. 일단 이들의 거점인 소말리아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서 처벌을 받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싫든 좋든 배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까닭에
해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해적질에 열받은 각 국가들에서는 자신들의 해군을 끌고 토벌작전을 벌이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해적을 소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여러분, 청해부대라고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한국군 최초의 전투함 파병 부대로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해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와 접해 있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로로 한 해 3만 3천 척의 선박이 통행하고 있고 전세계 원유의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도 수출입 물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그중 20%가 아덴만과 소말리아 근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의 해상 교통 상황이 해적 활동으로 인해 불안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원양어선이나 선박들이 지나갈 때 해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 해적들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정부로부터의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기가 없습니다. 총 몇 자루 들고 작은 모터보트 한 대만 있다면 가진 것 다 내놔. 그리고 니네 나라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우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 아니면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며 온갖 횡포를 부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열받은 대한민국에서는 4,500톤급 문무대왕함 구축함 대자멜기 슈퍼링스 한 대와 특수전 요원 UDT와 해병으로 꾸려진 검문 검색 요원 30명 등 모두 300여 명의 장병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청해부대의 임무는 소말리아 해역 한국 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으로 한국민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떴다는 소식에 해적들은 긴장하며 한동안 조용하다 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해적들의 활동이 잠잠하다 싶더니만 마침내 2011년 1월 15일 오전 7시 45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화학물질을 싣고 스리랑카로 항해하던 11,000톤급 주얼리오는 여느 때와 같이 고요한 항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운항 등 선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성규에서 근무 중이었던 이기용 1등 항해사는 작은 모터보트 2대가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 저게 뭐지? 망망대해에서 작은 모터보트가 무성 교전에도 응답 없이 전속력으로 다가온다? 이건 100% 해적들입니다. 이 항해사는 당장 비상벨을 울리고 해적이 다가온다고 알렸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이 나타났다! 해적 모선에서 내려진 소형 모터보트 2척의 해적들은 56m인 주얼리오 오른쪽 중앙 측면을 향해 알루미늄 사다리를 걸고 단숨에 올라오게 됩니다. 최진경 3등 항해사는 실제 상황입니다. 배에 해적이 탔으니 즉시 피난실로 대피하십시오. 라는 선내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몇 되지도 않는 해적들이라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총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주얼리오에 해적에 맞설 총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자칫 저항하려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 8명 등 선원 21명 전원은 매뉴얼에 따라 3-4분 만에 비상통신기와 물, 음식 등을 챙겨 피난실로 대피했고 철제 출입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철문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안쪽에서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은 지능적이었습니다. 철제문을 부수지 않고 피난실 천장에 있는 해치를 대형 해머로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AK 소총과 생선칼로 선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선사 3호 해온에 의해 청해부대로 전파되었습니다. 선사는 약 3시간 전에 주얼리오에 선박 보안 경보장치 신호를 수신했으며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상황을 접수한 뒤 신속히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연합해군,
사령부에 필압 상황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지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필압이 발생할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면 해적들에게 한국 선박은 항상 표적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질과 해적이 섞여 있어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5년 6월 28일 미 해군 최정예 특수전 부대인 실도 인질 구출 작전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미군 16명을 태운 특수전 헬기 한 대가 탈레반의 RPG 로켓 공격을 받아 추락했고 탑승자가 몰사한 것입니다. 이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최악의 특수전 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러시아 최정예 알파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일 러시아 남부 부고세티아 공화국에서 체첸 반군이 베슬란 학교에 침입해 1200여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러시아 최정예 알파